강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던 증시 각도기 곽선주입니다. 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네, 현금 마련을 조금 더 했습니다. 많이 올라오는 것들은 조금씩 처분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실적 발표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 종목들을 처분을 했더니 현금 비중이 갑자기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잘 현금 아껴서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역시나 다시 한번 각방꿀 느끼는 게 아침에 미국 상황 보면서 이제 이제 큰 건 하나 터졌다 이랬어요. 처음에는 한국 좋을까? 한국은 좋겠지? 좋을 수도 있겠지 했는데 생각하면 더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뉴스는 아니더라고. 세계 전반적으로. 그래서 별로 나쁜 뉴스다 했는데 한국은 왜 올랐어? 그러게요. 왜 오른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잠깐 언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미국의 과세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큰 뉴스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한테 이제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세율을 20%에서 39.6%까지 최대 한 2배 가까이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것저것 차포 더 붙이면은 43%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어떤 주들은 50% 넘는 세율을 적용하는 데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뭐 농특세 같은 거 더 붙으면. 그렇죠. 지역별로 이제 달라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1조 달러 규모 또 미국 가족 계획 부양안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증세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4월 28일에 예정된 이제 바이든의 의회 연설 때 구체적인 증세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장이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락 반전했고요. 오늘 뭐 아시아 증시도 좀 하락 출발했었는데 다시 뭐 상승은 했지만 지금 뜨거워요 분위기가. 예. 아시아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장 전체로 보면은 코스피는 뭐 0.27% 올랐고요. 코스닥은 0.1% 올라가지고 강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종목별로 실적 잘 나온 종목들 때문에 좀 종목 상승률이 좀 높았던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적자나 악재를 끼고도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데 시장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단기 예측은 어렵죠. 아니 단기 예측이고 장기 예측이고 간에 예를 들어 금리에 따라서 이제 배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시중 금리가 0%니까 뭐 성장도 많이 갖고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시중 금리가 5%가 되면 수익률 산정이 확 뒤집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5%면 얼마야? 한 5%면 얼마지? PER 배수를 확 뒤집어 보면 뭐가요? PER 배수 5% 20배지 20배. 네. 20배가 넘어가면 굉장히 비싸지는 거잖아요. 이 채권과 주식을 이렇게 서로 시소를 재봤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서 뭐 PER 소위 말해서 20배도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금리가 뭐 5% 넘어가면 굉장히 비싼 게 되는 거잖아. 근데 위험 자산이 더 비싸면 좀 애매하니 그때는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는 뭐 정리를 해야죠. 규모를 정해야죠. 주식 투자 규모를 금리에 따라 정하는 건 오케이.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어렵고 할 필요도 없다고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냥 기업 분석 잘해서 싼 기업들, 앞으로 이익도 계속 증가해서 더 싸질 기업들 잘 잡고 있는 게 제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들었네요. 그렇죠. 네. 오늘 업종 상승률 보면은 1위가 철강이었거든요. 어제도 말씀하셨죠? 예, 어제 컬러 강판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매출 비중이 한 53% 말씀드렸던 포스코 강판이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늘도 23%나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컬러 강판 하는 이제 동국제강, 동부제철도 각각 14%, 9%씩 올랐습니다. 오늘 철강 업종이 업종 상승률이 2%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 상승률로 보면 종목 편입이 몇 개 안 돼 있어서 은행 ETF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은행 코덱스 은행 기준으로 1.5%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 2%, KB금융 1.5%, 네. 신한지주가 0.7% 올랐는데요. 역시 실적이 좋았죠? 그렇죠. 일단 신한지주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4%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1조 6,823억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33.8%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순이익은 1조 1,900억 원, 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조 1,900원, 순이익 1조 2천억 정도 되면 4, 4분기까지 연환산을 치면 4조 8천억 가까이 나온다는 건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가 안 되는 거니까 비싸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싸죠. 아직도. 굉장히 싼 거예요. 네. 그리고 컨퍼런스콜을 오늘 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동시에 자사주 매입도 하반기에는 실행할 것이다라고 돈 벌어서 뭘 하겠어. 그렇죠. 자사 사서 우리 주시면 되겠네. 감사합니다. 예, 자사주 매입
얼른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정부에서 또 규제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은행들이 그렇죠. 뭐 자사주 매입 배당 뭐 제한을 걸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이런 발표를 해서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싸진 않아요. 사실 부담 하나도 없는 쪽이에요. 오히려 뭐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카카오뱅크 때문에 뭐 어려워진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나면은 이 규제 산업이잖아. 이렇게 막 배당도 규제하고 막 이렇게 다 정해진 틀 안에서 놀아야 되거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혁신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혁신할 거라고 하지만 규제 안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혁신할 것이냐 하는 생각도 사실 저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카카오뱅크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 규제 안에서 놀아야 된다면 차별성이 약화된다, 시간이 지나면. 그럼 갑자기 도찐 개찐이네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비싼 거야 싼 거야 고민하지 않을까? 그러겠죠. 긴 시계로 보면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파이낸스? 동감을 하는 게요. 네. 그 사실 처음에 카카오뱅크 얘기가 나오고 카카오뱅크 처음에 서비스를 실시한 게 한 2017년 그 정도 되렸나요? 예, 그때도 한창 온 시중 4대 은행들을 다 잠식을 해버릴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감도 있었는데 네. 미국 사례들을 보면은 인터넷 은행이 뭐 90년대, 2000년대 그때부터 생겼었는데 그렇게 막강한 파워까지는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로 뭐 전부 다 휩쓸려서 4대 은행이 무너지고 약간 이 정도는 네.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뭐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로 하는 서비스를 4대 은행도 많이 적응을 해나가서 네. 뭐 실적이 뭐 많이 줄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럴까요?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막 광고하기 시작한 책이 있어요. 네. 경제적 해자라는 책, 페토 씨가 네. 제가 조만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재밌는데 거기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경제적 해자가 무엇이냐 할 때 이런 그 금융권에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전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 여기 있었던 걸 다 옮기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옮기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은행을 잘 안 옮긴다. 그래서 그게 굉장한 경제적 해자다라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카카오가 강점이 있는 건 맞지. 전환 비용이 가볍잖아.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하다가 그냥 은행으로 그냥 막바로 카카오뱅크로 진입. 그리고 그냥 거기서 바로바로 계좌 열어주니까 그거는 전환 비용을 굉장히 낮춘 거라서 굉장히 혁신은 맞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해자를 무너뜨리고 걔네만의 경제적 해자를 갖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의 규제 사업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은행 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은행 싸다라고 말씀드리는 근저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카카오뱅크 좋은 거 알겠는데 걔네들이 이제 나중에 상장하고 나면 그 어떤 호재로서의 이슈가 하나 넘어가 나면 약간 그라운드가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전환의 우선적 경제적 해자 외에는 나머지 조건은 기존 은행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대출권이나 대출 분석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은행들이 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별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은행주들이 비싸지 않다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그래서 은행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반면에 장 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거 시총 막 40조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이익은 얘네가 커. 근데 네.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깔아놓은 망이 있으니까. 근데 기업 같은 기업 금융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카카오뱅크로 기업 금융을 편해서 바꾸긴 하겠지만 쉽게 막 바꿀까요? 대출 있는 사람 못 바꾸지. 회사 경우에요? 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우 기업 막 대출을 막 몇천억씩 쓰고 있는데 카카오한테 몇천억 잠깐 줘봐 이렇게 대환 대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아직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은행 직원분이 직접 법인으로 가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아직 많아서 네. 카카오뱅크가 아직 법인 시장까지는 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저희의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업종이 나왔기 때문에 업종 실적이 드디어 나와서 예상했던 대로 나쁘지 않게 나와 결론 몇몇은 먼저 발표했고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주말 특집이라 생각하시고. 네. 네. 오늘 은행 ETF는 신고가더라고요. 저희 IRP 고객분들 축하드립니다. IRP 축하드립니다. 야 IRP 수익률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미치겠다 진짜. IRP 추가 입금 해야겠어요. 내가 우리 IRP를 제 IRP 다른 회사에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카피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를 제가 카피해. 막 지금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네, IRP는 또 세액공제도 이제 받으니까 뭐 네. 13.2% 아니면 16.5%에서 수익률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운용까지 잘하면은 금상 쳐박았습니다. 오늘 참고로 건설 ETF 좀 팔았어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굉장히 작년에 사는 네. 그게 너무너무 높았는데
근데 저거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평균 보금 포트폴리오 얘기를 해놨는데 자산 운용할 때 IRP가 꼭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저의 연구 대상 중에 하나예요. IRP는 30%는 무조건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채권 이런 거 안전 자산을 30%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되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나쁘지 않은 걸 수도 있어. 그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현금 들고 있는 거 너무 겁내지 마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회비용을 놓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장기 시계열로 지금 저희가 IRP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30%를 항상 현금으로 박아놓고 운용하라는 게 꼭 나쁜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최소한 20, 30대 남자들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 압도적이지 뭐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시장이 뭐 주식 시장은 조금 평온하거든요. 최근에. 근데 비트코인 코인 시장은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거세인데요. 너무 높으니까 입제라는 옆에서 입대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네, 여러 가지 뭐 악재로 들리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합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최대 8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요거는 아직 루머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돌면서 이제 주말부터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인정을 못한다. 거래소는 뭐 9월에 모두 폐쇄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는 이유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굉장히 좀 세 보이는 약간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코인 시장이 한국이 좀 전 세계 코인을 하락을 주도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그 김치 프리미엄도 많이 줄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8천만 원대 찍었다가 지금 5,600만 원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할 말은 많으나 노 코멘트.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이거 깜짝 놀라서 제목 보고 클릭을 했는데요. EUV 투자를 삼성이 TSMC를 앞섰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인가? 삼성 대단한데? 라고 눌러봤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조금 빈약해 보이더라고요. ASML이 21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1분기 매출액 중에 한국 비중이 44%, 대만 비중이 43%, 1% 앞섰습니다. 한국이. 작년 4분기 때는 이제 대만이 39% 비중이고 한국이 31%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뒤집어진 건데 사실 ASML의 매출 비중에서 EUV 장비가 차지하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예, 일부일 텐데 이것만 이 매출 비중만 가지고 한국이 높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EUV 장비를 더 많이 가져갔다라고 결론 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조금 더 세부상을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요, 여러분. 진짜 이 반도체에 대한 오해가 많구나. 이 뉴스를 보니까 정리가 되는데 네. EUV 공정을 시스템 반도체에서 많이 할까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많이 할까요? 생각해 봐야지. 메모리 이제 EUV 쓰기 시작하냐. 메모리 EUV 많이 쓰면 그게 뭔 TSMC하고 그거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웃긴 얘기 아니야 이거? 기자들이 하나도 죄송합니다. 이런 적을 만드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예. 네, 눌러야 됩니다. 정말 성격 더러워요. 제가 이런 거 보면 못 참아 막. 다시 정리해드리면 IDM이잖아요. IDM 뭐냐면 독립적인 완전한 전공정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회사를 우리가 ID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부터 제작과 마지막 판매까지 다 갖고 있는 그거 어떤 회사예요? 인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거죠. 그 중에 세 개의 뒤에 말씀드렸던 회사들은 다 메모리 회사예요. 이건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회사 아니고 메모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TSMC는 메모리 만드나요? 한 개도 안 만들어요. TSMC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EUV하고 메모리에 들어가는 EUV를 동급으로 보고 기사를 쓰면 안 되지. 제가 혼나는 느낌입니다. 안 되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정말. 안 되지. 왜냐면 지금 TSMC에 들어가는 EUV는 쉽게 얘기하면 전부 여기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칩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AP 칩 만드는 거냐고. 메모리 만들어로 들어가려고 하면 전혀 다른 얘기잖아.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말하기 자중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 조금만 죄송합니다. 예, 차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아케고스 캐피털 여기 사모펀드에 헤지 펀드죠. 예, 투자를 했잖아요. 대출을 해줬잖아요. 네. 이 손실액이 2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로 한 22조 원이 넘는 수치 같은데 사고를 쳐도 이렇게 쳐야 돼. 그러게요. 한 건에 대한 진짜? 손실이 20조 원 이렇게 되면은 네, 회사가 좀
제가 이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연수익률 몇 %가 되면 내가 1조를 언제 벌 수 있을까? 계산기가 계산이 안 되지더라고요. 왜요? 자릿수가 안 나와. 아, 계산기가 자릿수가 모자라서? 자릿수가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엑셀을 잘 못 써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계산기로 막 치거든요. 계산기 1조도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약간 어린이용 계산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보통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계산해야 돼요. 이 계산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 1조이면 엄청 큰 끝도 돈이죠. 없어요. 안 돼. 네. 네, 근데 1조도 아니고 20조를 날렸다니까 굉장히 큽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예, CS뿐만 아니라 노무라,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도 같이 이제 아케고스의 자금을 빌려줬거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한 5배 정도 튀겨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중국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서 청산을 당했죠. 네.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아케고스의 포지션 변화에 따른 리스크 노출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아직 크레딧 스위스는 구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구축을 했나 보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는 신속하게 포지션을 다 청산을 재빠르게 먼저 했고요. 네. CS는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렇게 손실을 많이 입었는데 투자은행 부분 책임자와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 축소도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유럽 애들이 은행 그 시스템이 그 미국 그 유대인들이 만든 시스템보다는 좀 약해. 그거 느껴져요, 그죠? 유대인들이 확실히 여기 앞서 있어. 그렇긴 하네요. 제가 네. 지난 조만간에 이제 독일 책방에서 아주 문제되는 인물의 책을 저 돌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 독일 책방 나가고 나서. 근데 거기에서 발현된 게 유대인들은 말이야 여행을 갈 때도 이렇게 계산기를 다 등에 짐지고 갔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 계산기를 챙겨서?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왜요? 그게 자기 업이니까. 그 돈 남한테 관심 있는 건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관심이 있고 없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무섭네요. 그래서 저 유럽의 반유대 그게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면요. 네. 오늘 확진자가 797명을 넘었습니다. 106일 만에 최다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백신 도입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씩 진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87만 회분 도입이 완료되었다고 하고요. 1,421만 회분은 순차 도입 예정이라고 오늘 속보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자가 검사 키트 요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막바지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선별 진료소보다는 이제 검사의 정확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집에서 혼자 30분 만에 검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간편한 것 같습니다. 보편화되면 이제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하는 데 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또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진짠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으로 눈동자를 스스로 셀카로 찍어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진단을 하는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이제 결막염을 일으켜서 약간 핑크 아이가 된다고 하네요. 네, 여기에서 착안을 했다고 하고요. 감염 여부는 약 3분 만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네, 이 업체 사장은 미국 7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97%의 정확도를 입증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업체 측 눈이 시뻘개질 정도면 아주 심한 사람 아니에요? 뭐 그러겠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업체 측은 이제 사용 승인을 받는 대로 독일에서 월 480유로 요금의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눈동자 보고 눈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는 남녀간에서나 그렇게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가요? 재수 씨 볼 때 눈이 뜨거우셨어요? 내 그렇죠. 눈이 뜨거웠어? 예? 얘기 잘해 빨리. 뭐라고요? 방송사고. 그러잖아. 네, 눈이 뜨거워졌냐고요? 뜨거워지죠. 그렇죠. 위로. 눈이날이 나올 뻔했다 그래야지. 눈날이 뜨거워져서 눈에 쏟아지는 줄 알았다고. 동공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렇지. 그대로 처음 보는 순간 내 동공이 총알을 맞은 것 같다. 처음 봤을 때. 그렇지. 그렇죠. 늦었어. 아이 참 이렇게 자리를 깔아줘도 네, 편집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진짜. 경력자가 이렇게 깔아주면 바로바로 이렇게 패스면 바로바로 딱 토스 받으면 스파이크 때리셔야 돼요. 각도기님은 그러면 눈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눈이 멀었죠. 그러셨나요? 편집하면 안 됩니다. 네. 눈이 멀어 그랬어요. 네. 그렇군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 네. 역시 결혼 선배님 답습니다. 네. 고온. 네. 그리고 인도 소식인데요. 하루 확진자가 31만 4천 명, 세계 최다 기록 찍었습니다. 미쳤다.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30만 7,500명, 이게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인도가 경신을 했습니다. 인구 많으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검사를 하면은 한 20% 정도가 확진자라고 합니다.
미치겠다. 예, 지난 2월 정도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인도에서. 근데 이제 당시에 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확산세가 성공적으로 잡혔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정보의 느슨한 태도 때문에 마스크 없이 온갖 축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월부터 이제 겐지스강에서 대규모 힌두 축제가 진행이 되면서 특정일에는 하루 수백만 명이 이 겐지스강으로 뛰어들어서 목욕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마스크 없이 펼쳐지고 있다고 이거 합니다. 반쯤 수인성 전염병 아닙니까? 욕탕 같이 들어가면 걸리는 병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물을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고 하시니까요. 근데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대책 없네, 진짜. 네, 좀 미치겠다. 심합니다. 아무튼 네. 종교도 중요하지만 예,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아, 주말에는 좀 정말 줄어들길 바랍니다. 일본도 난리 났어요. 비상사태 선포 직전이래. 예. 그렇죠. 오사카 네. 이런데. 우리나라도 좀만 더 올라가면은 이게 또 강화돼가지고 거리두기가 이제 그렇죠. 식당도 10시인데 이제 9시로 바뀔 수도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앞으로 카메라 2개 넣고 저 끝에서 이 끝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아. 저희도 조심하시고요. 네. 저희 보시는 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보다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보다 키가 상당히 크다고. 이게 대가리가 크게 나와. 가분수야. 그렇죠. 네, 여러분 저희 기대- 생각보다 키 큽니다. 183이시잖아요. 저요? 네. 아닌가요? 더 큰가요? 163이야. 163. 네, 그렇군요. 네, 키는 그러면 오셔야 확인할 네. 수 있는 걸로.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